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의 12월 화장품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사실 올려놨긴 했는데 글로 보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랑 하나하나 제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고 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샴푸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샴푸를 많이 궁금해 하신데 그 전에 바디워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 저는 마일드 바이 네이처라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제품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베이비 샴푸로 나온 제품인데 그 베이비 샴푸가 이제 바디워시나 클렌징도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 이유는 베이스 자체가 알로에 잎즙 베이스라 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면 안달로우 내추럴스 아르가넨 스위트 오렌지 모이스처 리치 샴푸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샴푸는 되게 많이 써봤어요. 한국에 있는 샴푸들, 뭐 탈모 샴푸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식물성 샴푸들 이런 것들 많이 써봤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게 머리는 떡지지 않고 스타일링은 가능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정력도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성분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병행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다가 이것저것 많이 써보다가 찾은 게 안달로우 내추럴스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도 자체가 되게 약간 꾸덕꾸덕해가지고 적은 양으로 좀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거품도 많이 나고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베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되게 많이 나고 또 세정력도 좋은데도 머리가 거칠어지거나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샴푸에 정착을 하게 됐고 전성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전체가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알로에베라 잎즙, 소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하이드록시 프로필 설포네이트, 소듐 메칠 코코일 타우레이트 이런 게 계면 활성제들이에요. 그리고 베지터블 글리세린, 식물성 글리세린, 그리고 글라이신 소이 밀크. 이거는 두유죠.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엔시트러스, 아우란티움, 둘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렌지랍니다. 오렌지 추출물, 그리고 꿀도 들어있고 아르간,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알지닌 점도 조절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밀크시슬 추출물, 판테놀, 뭐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보여요. 8가지 베리 컴플렉스도 배합돼 있고, 토코페롤, 비타민 E, 요게 항산화제로도 배합이 되어 있고, 소듐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성분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방부제로 이제 배합되어 있는 소듐 벤조에이트, 요거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죠. 포타슘 소르베이트도 그렇고, 시트릭 애시드는 산도 조절제로 사용되는데 그래도 다른 샴푸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향도 생각보다 좋고 이렇게 오렌지 오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식물성 에센셜 오일은 안 맞는 분들은 알레르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샴푸는 안달로우 내추럴스의 아르간 스위트 오렌지 모이스처 리치 샴푸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샴푸를 했으니 1차 클렌징을 해줘야겠죠. 제가 비비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프런트 NC 크림을 사용을 하고 미샤 초보향 비비크림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세안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잔여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DHC 딥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이 세정력이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분이 정말 순해요.
그냥 올리브 오일에 카프릴릭 카프리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산 들어가 있고 소르베스 30 테트라올리에이트 유화제로 들어가 있고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화가 중요하니까요. 방부제로 페녹시 에탄올 그리고 향으로 로즈마리 잎 오일 정도 되게 간단한 성분 배합을 보이고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DHC 딥 클렌징 오일이랑 견줄 수 있는 게 이제 더 페이스샵 라이트 미감수 클렌징 오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DHC 딥 클렌징 오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순합니다. 뭐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도 잘 없고 올리브 오일 베이스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은 웬만한 피부에는 진짜 다 맞아요. 진짜 웬만한 피부에는 다 맞기 때문에 참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세안을 했으면 남은 오일리한 그런 기름기들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해피바스 요거트 폼 민감성용을 사용을 하는데 베이스가 재밌는 게 정제수, 물에 소르비톨이에요. 보습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겠죠. 다른 클렌징 폼보단. 그래도 자극이 적다는 것. 이게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릴 하이드록시 설테인,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라우릭 애시드 요렇게까지가 세정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컨셉 성분으로 요구르트 가루나 살비아 추출물이나 마카다미아 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이 배합돼 있고 이 오일류가 배합돼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1차 클렌징에 배합돼 있던 오일이랑 같이 잘 섞여가지고 그런 잔여물들을 좀 잘 닦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미리스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 아닌가요? 모공을 막아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클렌저에 배합되어 있는 애시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만나면 녹아요. 녹기 때문에 모공을 막지를 않겠죠. 물과 씻겨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좀 자극적일 수 있는 폴리코토늄이냐 라우레스 6 카복실릭 애시드, PG, 포티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많은 함량이 아니라서 뒤로 많이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극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되게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아요. 민감성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 말고 민감성 말고 건성이나 지성용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민감성용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 피부는. 요렇게까지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토너는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하셨습니다. 이젠트리 히아루론산 토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젠트리가 이즈스킨이었는데 이젠트리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근데 토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 물,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트리알로스, 자작나무 수액 요까지가 이제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가지 컨셉 성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도 들어가 있죠. 진정도 좀 시켜주고 있고 하이드록시 에틸셀룰로스가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은 밀릴 수 있다는 것, 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트레할로스인데요. 이 트레할로스는 발효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효 성분이다 보니까 발효 추출물이나 여과물이 안 맞으신 분들은 이 토너가 가끔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트레할로스가 배합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토너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토너를 사용을 했으니까 각질 제거를 해줘야겠죠. 각질을 이제 제거해 줍시다. 폴라 초이스 바하 젤, 바하 로션, 바하 리퀴드가 있는데 저는 리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품 읽어준다님, 저는 근데 건성인데 그럼 로션 쓰면 되지 왜 리퀴드 써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리퀴드가 이 사용을 했을 때 각질 제거를 시켜주는 능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안정적이고 성분을 한번 보자면 메칠 프로판디올, 보습제, 정제수 보습제, 베타인살리실레이트 요게 바하 성분입니다. 각질 제거제, 부틸렌글라이콜 보습제, 폴리소르베이트 유화제, 그리고 뭐 항자극제 이런 것들 배합돼 있죠. 소듐 시트레이트는 시트릭 애시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H 조절제.
그리고 뭐 방부제 들어가 있고 뭐 간단합니다. 성분 자체는 각질 제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로서의 성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 딱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살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21살 군대 복무하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넘게 사용을 했네요. 자, 그리고 바하리 퀴드 같은 경우에는 씻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흡수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세럼이나 앰플 이런 것들 에센스 용도로 바르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폴라초이스 리지스트 부스터입니다. 요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0%가 배합되어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 고시 미백 성분이죠. 미백 성분이 배합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 톤 조절, 그리고 제가 색소 침착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컨트롤 해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세틸 글루코사민으로 피부 컨디셔닝제 배합되어 있고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 C가 미백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포스포리피드, 요거는 보습 성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보습 성분, 뭐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은 거의 안 보이죠.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밤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빛에 되게 민감하니까 낮에 사용하면 어차피 다 깨져서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인데 요즘은 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 피부가 다시 피지 분비가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계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피부 상태가 계속 바뀌는데 한 3일 전까지 이 제품을 썼습니다.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 가시 대나무 수액이랑 자작나무 수액 이 베이스가 되고 지방산도 배합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습 성분들, 식물성 추출물들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쫀쫀해요. 크림이 되게 쫀쫀하고 사용감도 괜찮고 보들보들하고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욘드 특집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다뤄드렸다시피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여기도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배합되어 있어서 미백이 가능합니다.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수분 크림이라 가지고 조금 오일리한 오일 보습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로션을 조금은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는 조금 나 보습력이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림까지 발랐으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그리고 건성분들을 위해서 로션이나 크림류를 하나 더 다뤄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옥의 DMT 로션이랑 DMT 크림을 사용했었어요. 되게 건조할 때는 좀 추가를 해서 사용했었으니까 건조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크림을 볼게요.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무기자차예요. 유기자차가 아니라 무기자차라서 백탁이 좀 있습니다. 백탁이 좀 있고 SPF는 25에 PA는 플러스로 자외선 차단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UVA랑 UVB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PEG나 이런 성분들이 대거 빠졌죠.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하면서는 막 선크림을 써서 여드름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그리고 제가 요즘 로션을 끄는 이유도 이 선크림이 로션 역할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냥 선크림을 로션 용도 플러스 선크림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좀 피부가 오일리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아릭 애시드가 조금 배합돼 있어가지고 모공을 조금 막을 수 있으나 뭐 많이 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23호를 쓰고 있어요. 제가 피부 톤이 되게 밝은 편이라도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너무 21호를 쓰면 너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3호로 톤을 좀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정제수에 티타늄 디옥사이드, 장내삼 추출물, 보습제, 그리고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페니트림 에치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이렇게 점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이 있긴 있죠. 세틸 PEG 있긴 한데 사실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적인 비비크림 그리고 피부를 뭐 매트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비비크림이 필요하면 사실 좀 안 좋은 성분이 좀 배합되어야 그 사용감이 좀 좋아지거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체 성분들이 빨리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방이랑 관련된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데노신, 주름 개선제도 들어가 있고 뭐 필요한 건 다 들어갔죠. 방부제는 페녹시에탄올, 디소듐 EDTA, 에틸엑실글리세린, 1,2엑산디올 이렇게 같이 잡혀 있네요. 참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단점은 세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부에 남아요. 에스테르 반응을 확실히 걸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이 필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클렌징 워터는 못 사용하는데 PEG가 이제 피부에 안 맞다 보니까 클렌징 워터가 사실 PEG6 글리세라이드가 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 워터는 사용을 못해요. 안타깝지만. 자, 요렇게 봤습니다. 장단점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총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안달로우 내추럴스 샴푸 장점 그냥 다 장점이에요. 단점 직구를 해야 된다는 것 요정도. 그리고 DHC 딥 클렌징 오일 장점 다 장점이에요. 단점 유화 반응을 제대로 걸쳐 주셔야 되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다 보니까 좀 모공을 막는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2차 클렌저로 제가 페이셜 요거트 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해피바스 페이셜 요거트 폼 민감성용 장점 다 장점이에요. 촉촉하고 순하고 잘 씻기고.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성분들의 배합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지엔트리 히알루론산 토너 장점 촉촉하고 발림성 좋고 보습력 좋고. 단점 좀 밀릴 수 있고 안 맞는 분들 발효 성분 안 맞는 분들은 안 맞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하다. 그리고 바하 폴라 초이스 바하 리퀴드 장점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단점 살리 실산 2%가 아니다. 그래도 뭐 괜찮다. 그리고 또 큰 단점 비싸다. 네. 폴라 초이스 리지스트 10% 나이아신아마이드 부스터 장점 미백 케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백 제품인 것 같아요. 단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배합되어 있고 비타민C도 같이 배합되어 있어서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얘도 비싸다. 그리고 비욘드 피터 아쿠아 크림 장점 촉촉하고 순하다. 단점 조금 뻑뻑하다. 그리고 살짝 비싸다. 그리고 단지형이다. 그리고 더 미니멈 선크림 장점 촉촉하고 순하고 선크림 역할도 하는데 백탁은 그렇게 크진 않다. 단점 백탁이 조금 있긴 하다.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데 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사용 후 한 3개월밖에 사용을 못한다. 왜냐면 이렇게 성분이 적게 배합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봉은 한 3개월만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다? 이 정도? 그리고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장점 발림성이 좋고 그리고 흡수력도 좋고 피부 표현력도 좋고 색상도 좋고 다 좋아요. 성분도 좋고. 단점 비비크림 치고는 단점이 없어요. 그래도 모공이 막히는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클렌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 정도가 단점인 것 같네요. 나머지는 솔직히 만족입니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뤄드려봤어요. 너무 많이 나열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외편으로 따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인데 여기 있는 제품들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인생템이라고 느꼈던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는 언제나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께 좀 시원시원한 속 시원한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